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담경제연구소 외진 소장님 모시고 외신 이야기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오늘은 댐 이야기? 무슨 오늘은 얘기입니까? 조금 생소한 이야기 하나 어허. 네, 하려고 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예. 혹시 가장 가난한 나라 뭐 중앙아시아? 난 중앙아시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도 잘 난 몰라. 중앙아시아 하면 왠지 부탄 이런 데밖에 생각이 안 나. 중앙아시아 하면 이제 스탄 뭔 막 스탄, 뭐 이런 거. 그런. 어디까지가 중앙아시아예요? 네. 중앙에 있는 아시아. 네, 혹시 타지키스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요? 타지키스탄. 아니 되게 익숙한데요. 뭐가 많이 들어본 조합인데. 뭔 스탄. 스탄이고 근데 지도에서 찍으라면 못 찍죠. 못 찍겠어요. 네. 근데 왜 맞추신 분이 계세요? 키르키스탄 뭐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저기 타지키스탄이 가장 타지키스탄이 장량님. 가장. 네. 아. 우와. 가장 뭐한 나라라고요? 가난한 나라? 나라. 네. 어디냐면 지도에 제가 이렇게 찍어 왔어요. 봅시다. 타지키스탄. 보면 여기 이쪽 오른쪽이 중국이고요. 예. 여기 보면 타지키스탄 빨간 동그라미를 중국하고 쳐왔어요. 딱 붙어 있네요. 네, 위에는 키르기스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아래로는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저기 왜 다 탄이야? 국경 맞대고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1인당 국민 소득이 1,200달러. 저기 바다 없죠? 충청북도죠, 저기도. 네. 아. 지금 충청북도 지금 비하 발언이에요? 아니요, 바다 없다고. 지금 비하한겨? 예. 충청북도 본적인 사람 예. 번뜩하네요. 발끈. 네. 네, 어쨌든 1,200달러.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렇게 순위를 해보면 네, 타지키스탄이 나와요. 스탄이라는 게 땅이라는 의미랍니다. 그 맞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가난한데. 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을 만들고 있어요. 가장 높은 댐이? 가장 타지키스탄이요? 네. 타지키스탄이 댐이 가장 높은 게 댐을 뭐야? 만들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나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뭐 제일 뭐 큰 높은 댐을 만든다고 하고 얘기를 들으면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나라가 우찌 생겼는데 뭐 어디다가 댐을 짓는다는겨.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라면서 뭐 돈은 있는겨. 그다음에 지어서 뭐 할겨. 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타지키스탄을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봐도 모르겠어요. 와 이거 보면은 대충 어머 이야. 저 아래 히말라야에서 쭉 이어지는 이 산악지대. 아, 저 까만 게 지금 산이에요? 산. 네, 이 실선은 이 국경선이고 국경선이고. 어둡게 지금 좀 회색이 있는 산맥이고 게. 그렇죠. 아, 푸르스름한 게 이제 살짝 뭐 풀이 있는 거고. 풀 있는 땅이거나 아니면 물이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리고 파란 게 물이고 지금 이 색이 진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점점점이 보일수록 산악이 더 험한 높은 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죄다 산이구만. 그죠. 보시면 국가의 90%가 산으로 뒤덮인 나라예요. 90%? 네. 지금 파미르고원 얘기하셨는데, 야, 단군 역시 할아버지보다 더 언더스탠딩. 땅을 진짜 못 너무 뽑았네. 심하다 정말. 네. 그리고 절반 이상이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 이야.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아요. 백두산보다 높은 데 있고, 그러나 좀 요쪽 남서쪽. 그 네. 아래 요쪽으로 내려오면 저지대인데 예.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주로 살고 거기서 뭐 밀이나 면화 이런 농업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경제 기반도 농업에 의존을 많이 하죠. 광물도 물론 있지만 주로 농업. 근데 와.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라크 항로 얘기하면서도 봤지만 역시 나라는 좀 바다도 맞닿아 있어야 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할 건덕지가 좀 있어야 하죠. 타지키스탄이라는 게 이 외화 수입이라고는 이 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보내주는 그 외화가 대부분이에요. 아, 해외 근로자 파견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타지키스탄 이렇게 생긴 타지키스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맞아요. 에너지, 전기예요.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산인데. 네,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도통 이 전력 에너지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산 많으니까 나무 땔감 좀 캐다가 아니면 석탄 좀 캐다가 뭐 하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석탄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산악지역 너무 험하고 그래서 캐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래요. 근데 어머나 이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보면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여기 드문드문 하늘색 그 물 색깔이 좀 보이거든요. 이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서 예. 이제 산이 이제 험하니까 계곡을 또 타고서 강이 흐르거든요. 이야. 그러면 우리 저 이 지대 높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자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댐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누렉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 누렉댐. 정말 고지대에 지금 이미 있는 거네요. 이거는. 이미 있는 거예요. 누렉댐이라는 건데 1980년에 완공된 댐인데 여기에서 이 나라 전기의 한 60% 정도가 공급이 돼요. 예. 근데 또 겨울에는 빙하가 잘 안 녹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이 없어. 네, 유량이 별로 없죠. 예. 와. 그럼 물이 충분한 여름에만 전력 공급이 오히려 충분하고 그렇겠네. 물에 진짜 오히려 난방같이 이렇게 더 에너지 소모가 예. 필요한 겨울에는 수력 발전량이 줄어요. 그래서 아하. 여전히 최악이다. 타지키스탄은 인구의 70%가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때 바로 오늘 얘기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 로군댐이 등장을 해요. 로군댐. 요렇게 무슨 지금 댐이요? 로군댐. 로군댐? 네. 로군이 무슨 동네 이름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할당댐, 춘천댐 하듯이. 여기 지금 짓고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와. 335m 높이의 세계에서 오. 가장 높은 댐을 짓는 프로젝트예요. 야. 63빌딩만 하는. 어디다가 짓냐면 아까 여기가 누렉댐이었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짓고 있어요. 더 위층에, 더 네, 위에. 더 상류로 가서. 근데 이 로군댐은 사실 계획은 1960년대부터 하고 착공도 한 76년에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자금을 지원해주던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붕괴하면서 한동안 중단이 돼요. 물주 연락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다가 2016년부터 이걸 다시 재개를 하자. 그러면서 외국에 자금 요청을 해요. 좀 자금 좀 지원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거 지으려면 타지키스탄 전체 GDP에 맞먹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죠? 뼈다귀. 63억 달러 정도 예. 들어가요. 9조 원. 근데 이게 잘 안 모이니까 하다가 나라에서 2017년에 채권까지 발행을 해요. 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0년 만기에 7% 수익률 해가지고 근데 이 지금 사진에 나온 사람이 이모말리 라흐몬이라는 대통령이거든요. 타지키스탄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참고로 말하면 이게 2017년 기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계속이에요, 계속. 계속이에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어요. 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라고. 원래 대통령 임기가 7년이거든요. 네. 원래도 그래서- 길었구나. 네, 근데 이제 저분 되게 젊을 때부터 대통령했구나.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이 3년이면 불가했어요. 헌법 근데 이제 개정했겠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푸틴, 모디, 뭐 그런 튀르키예 에르도안처럼 이제 중간에 임기 제한을 그냥 이 사람은 진짜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채권도 발행을 하고 정부가 또 일정 기간 동안 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 IPO도 하고 나중에는 뭐 이탈리아 건설 회사한테 자금도 받고 여기 보시면 세계은행한테도 자금 받고 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한테도 받고 이슬람 개발은행한테도 받고 아랍 국가 기관들이나 오펙에서도 야. 받아요.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예. 근데 이래저래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2018년 총 이제 6개 터빈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완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3개로 늘어나는데 댐. 네, 댐에 있는 터빈. 근데 저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높은 하이스트. 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건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지형의 위치가 매우 좁은 계곡이라서 짓다 보면 밑에서부터 막아야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밑에서부터 막고 올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니구나. 이유가 일부러 높인다 그럼? 근데 이제 수력 발전이라는 게 예. 발전량을 높이고 에너지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낙차. 가져와 물도 많아야 되는데 낙차. 그쵸.
높은 데서 떨어져야 발전량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터빈 6개 지금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뭘 하고 있다. 여기가 지금 여기로 이렇게 물이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이미 2개가 완성됐으니까 일부는 가동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터빈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럼 댐의 문을 열고 저 구멍으로 물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물을 쫙 쫙 내려가는 떨어지면 거예요? 터빈이 막 돌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저건 댐 다음에 있는 겁니까 그럼? 그쵸? 그쵸? 그런 그렇죠? 셈이죠. 문을 열면 문 그 열면. 수로를 타러서 콸콸콸콸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나니께. 네. 그래서 이거는 초반에 여기를 다 깎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물이 흐르던 곳은 아니고 좀 우회를 시켜서 다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거를 다 지으면 이 저수지에만 거의 500만 개의 올림픽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수지가 크고 압력이 강하고 더 높이가 높을수록 이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최종 목표는 연간 3,6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건데 예. 이 정도면 우리나라 그 신고리 원전 3기 정도의 생산량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거의 원전 짓는 야. 만큼의 이 공사를 댐 지금 하나 짓는데 아주 그냥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구나. 거의 한 2030년까지가 목표거든요. 오랫동안 해왔는데 중간에 좀 멈추기도 하고 야. 분쟁도 있었고 전쟁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아까 그 대통령은 또 그때까지 하시겠네요. 하시겠죠. 그리고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인데 이 인구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많다. 공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전 3기에 가까운 생산량에 가까운 걸 발전할 수 있다. 야. 그런데 이제 되게 노군 때문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부족한 전력난 해결, 그리고 에너지 독립.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뭔가 우리가 에너지의 중심이 한번 되어보자. 그리고 다음은 에너지를 수출하는 거예요. 인근에. 네. 예. 가난한 나라니까 먹고 살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곁들이자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이 있다 하는 어떤 상징성 그런 것도 좀 욕심을 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들 아시죠?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흐르는 강에 상류 쪽에 댐을 짓는다고 하면 이 하류 쪽에 있는 국가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댐을 지을 때는 그런 국가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타지키스탄 안에 있는 흐르는 강인데 이렇게 노란색의 강이 바흐시 강이라고 해요. 예. 이 노란색이. 근데 여기에 로군 댐이 있고 여기에 이제 누렉 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같은 선상에 있는데 타지키스탄이 이 세모 모양이 또 나머지 댐들이에요. 댐들이 이렇게 많아요. 8개의 댐이 있는데 이거는 다 소련 시대에 지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고가 많은 거예요.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하나 짓겠다 하는데 이 강이 노란색이 흐르다가 여기 아래쪽에 하얀색 선을 보시면 아무다리아 강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강하고 만나서 국경을 따라서 쭉 흐른 다음에 아라레까지 가요. 이렇게. 네. 아무다리아 강이 이렇게 만나서 쭉 가서 아라레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걸쳐 있는 국가들, 여기 이렇게 흐르는 우즈베키스탄 화 나요, 안 나요? 왜 물이 화나요? 왜 화나? 한꺼번에 여기 이제 물을 하류잖아요. 한꺼번에 물을 하류니까. 많이 쏟으면 홍수나고 막으면 가뭄 들고 그러니까 그쵸. 땀 하류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도 보시면 아라레로 결국엔 흘러가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아라레 말라간다. 이 얘기 나오면서 이 부근의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근도 생기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상류에 그렇지. 또 엄청나게 큰 댐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부글부글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반도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왜 어떤 강이 다른 나라로 흘러가지? 그렇지. 우리나라의 모든 강은 다 그냥 바다로 가는데 우린 그냥 바다로 가는데. 야, 우리가 강에 뭐 하나만은 니들이 무슨 거냐 하는데 저기-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모든 강이 남의 나라로는 한 방울도 안 흘러가는 나라는 진짜 예. 드물지. 저 길목을 막는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근데 그래서- 옆 나라랑 항상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원래 우즈베키스탄하고요, 타지키스탄하고 뭐 예전부터 되게 애증의 관계였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애증이 많겠어.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이 그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우즈벡에서 공급을 받아요. 한 95% 정도를. 사용하는 네. 근데 우즈베키스탄의 물줄기는 타지키스탄이 통제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가스 안 주면 물 끊는다. 뭐 그러니까 가스를 안 줄 거야. 우리 중국 때문에 못 주게 됐는 걸 하면서 몇 번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우즈벡이. 네. 근데 그래서 그 모카바 농사, 우즈베키스탄의 모카바 농사 같은 거는 타지키스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지키스탄은 반대로 수력을 통한 어떤 에너지 공급으로 이제 안보를 줬다 폈다 할 수 있는 예. 저기 그런 꼭 발전 전기만을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애증의 그런 관계고 중앙아시아 전체가 사실은 아까 지도를 맨 처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에 대한 분쟁이 또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이 주변 그러네. 지역에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하니까 예. 타지키스탄, 뭐 키르기스스탄 같은 이런 그 물 수원에 이제 상류에 있는 국가들이 좀 뭐라도 하려고 하면 하류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투르크메니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맨날 갈등을 하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물 사용이 어떻게 보면 정치화가 되는. 그래서 상류 국가들은 어떤 특정적인 뭔가 경제적인 양보를 얻기 위해서도 이 물을 좀 지렛대로 활용을 하려 하는. 근데 어쨌든 그런- 타지키스탄이 유리하네요. 그죠. 근데 우리 물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돈이 없을 이니까. 뿐이지, 가난할 뿐이지. 그런데 자, 요 기사 화면을 보시면 2022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태도를 좀 바꾸고 네. 이 로군댐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럼 우리가 구매할게 이러면서 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도 중요한데 우즈베키스탄도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요해서 태도를 바꾼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지키스탄의 에너지 수출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물이 풍족하니까 전력을 막 넉넉히 생산을 해서 남는 잉여 전력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팔아요. 그리고 겨울철에 전력이 부족할 때는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스나 전기로 다시 받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댐에서 생산된 전력의 최대 70%를 이웃 국가에 수출하고 부족할 땐 받고. 그리고 저 아래 여름에는 전기 팔고 겨울에는 네. 에너지 사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좋네. 키르기스탄에도 뭐 좀 수출을 할 예정이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에서 조금 반대를 하는데 예. 그 이유 문제가 중에 또 있어요? 하나가 지진이에요. 지진. 지진? 네, 지진. 그래서 댐 무너지면 니네 책임질 수 있냐? 야, 네, 지금 제가 여기 그것 때문에 파란 많이-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저희가 여기가 타지키스탄이에요? 타지키스탄 위치인데 아이고. 이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경계 지역.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보니까 딱 경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근방이에요. 그래. 파키스탄 위니까. 그래서 저렇게 판이 부딪혀서 저거 히말라야 산맥 파미르 고원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진이 한번 만약에 크게 나서 댐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지역들 어떻게 할 거냐. 아유, 완전 정말 그냥 생각만 재앙이지 해도 재앙. 근데 그런 질문을 해서 뭐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그래서- 뭐 우리가 굶어 죽으라는 거냐?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반대를 막 하고 막 이거 좀 중재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은행이 무슨 보고서를 써서 그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해줘가지고 주변 국가의 불만과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이 전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예. 물에 대한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마음이 급한 주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막 지으려고 해요,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언제까지 저렇게 타지키스탄 수력 발전에 의존하냐? 네. 이렇게 되면 타지키스탄의 그 장사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거 지금 거의 뭐 9조 원 들여서 지금 다 여기저기서 돈 끌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 전력을 받아갈 사람들이 괜찮아 우리 지금 원자력 아이고야. 지었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 장사가 갑자기 팔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중앙아시아의 원자력 뭐 뉴띵 뭐 이렇게 했는데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올해 1월 뉴스예요. 야. 그러면 네. 도대체 우리는 근데 타자키스탄도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 건 물자원밖에 없고. 그렇죠. 지금 찾아보니까 그 타자키스탄이 호수가 하도 산이 많고 그게 막 1,300개래 나라에. 네. 그러니까 곳곳에 호수인 거야. 얼마나 경치 좋을까? 경치가 너무 끝내준다는데 여기. 예뻐요 사실 진짜 예뻐요. 사진으로 몇 개 사진. 찾아보니까 네. 와 여기는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경치 하나는 그냥 끝내주겠구나. 근데 산이 90%고 뭐 저 사방에 바다로 막혀 있고 해서 땅 뽑기 잘못한 나라 같잖아요. 네. 그래도 여기도 석유가 나온답니다. 여기? 그럼 석유 안 나오는 우리나라는 진짜 이상한 거야. 대왕고래에서 나올지도 모른대잖아. 대왕고래. 그러나 별로 이제 웬만하면 석유 있는데. 큰 도움이 안 돼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기사 하나 더 보시면 네. 이제 작년 가을에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거든요. 근데 반전은 만성 전력 부족 국가 그리고 대부분의 발전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라늄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이 작년 가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국민 투표를 했어요. 예. 70% 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의 뭐 어떤 뭐 중심이 되냐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1호 원전 건설 추진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도 사실 우라늄 세계 5위 생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들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원전 2개 건설할 예정이에요. 우즈베키스탄도. 그러니까 전기를 주고받을 대상 국가들이 이렇게 자급자족 시작하는 거네. 원전을 건설을 해버리면 예. 큰 돈을 들여서 지은 이 로군댐 프로젝트가 의미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남을 때 어디 팔 데가 없다. 남는 네. 시즌에 근데 이 나라는 사실 채권도 발행했고 뭐 빚 어떡하냐? 끌어온 돈도 많고 근데 오히려 그 부채는 또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네. 그러나 또 나라는 가난한 최빈국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머리를 써서 수력 에너지 발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굉장히 오래 끌어오고 있는 로군댐 프로젝트 요 얘기를 그렇구나. 네, 뭐 전해드리려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런 수자원 에너지, 물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치화가 벌어지면서 그 옆에 있는 중국도 왜 중국 서부에 수력 발전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엔 하여튼 뭐 할 거는 없고 수력 발전으로 하여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전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 떼서 살 수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 언제까지 뗄 거면 나무 떼는데 좀 환경도 석유 그렇고. 나온다는데 근데 석유 팔면 안 되나? 석유 팔아서 많이 나오진 않는 많이는 거예요. 안 나오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이거는 뭐 정확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 판이 이제 붙어 있는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가스, 석유 개발을 한다. 이것도 쉽지는 않고 지진 나니까 네, 여러 제한이 있어서 하자가냐. 일단 무리다 이 타지키스탄. 나라는. 이 나라는 보니까 대통령 임기가 7년인데 연임 중임 제한이 없네요. 아까 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네. 없앴다고. 수도가 두산배. 뭐야? 네, 두산 베어스 할 때 두산배. 재밌네. 좀 저지대 쪽에 약간 남서쪽 저지대 쪽에 있어요. 그쪽에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네, 그쪽에 있어요. 네. 완전 산에 그냥 인구도 얼마 안 되겠네 그럼. 1,000만 명 정도. 우리가 잘 아는 파미르 고원이 이 나라에 있네요. 네, 맞아요. 자꾸 두 분 제대로 안 들으시죠? 이렇게 아니, 한 잘 번 들었- 말할 때 저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야. 2%가 잘 안 들은 걸로 추정됩니다. 자꾸 두 번 말하게 하고 있어. 파미르 고원 사진 보느라고. 와. 알겠습니다. 네. 처음 들어봤네 오늘. 네.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위치를 잡았냐, 진짜. 그 수도는 두산배. 두산배. 야, 요거 여기 진짜 쉽다. 두산배.
이게 부동산으로 치면 맹지인데 여기가 이제 어. 맹지. 그렇죠. 도로가 없는. 이 관광 산업을 좀 어떻게 잘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근데 모르겠네. 관광도 가긴 가요. 어. 가긴 가는데, 네. 센터네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가-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가면 유동네 6, 7개를 다 돌아가 볼 수 있겠네.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파키스탄, 한데. 신장 위구르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어혜준 소장님. 타지키스탄 이야기. 야, 타지키스탄에서는 우리가 오늘 요 얘기한 거 알까? 모르지. 대통령 연임 이놈들이 대통령 연임 얘기해? 92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냐? 네. 하려는 사람이 없나 봐요. 아니면 뭐 모르죠. 근데 저항이 있는지. 선거를 해도 힘드니까. 선거를 해도 여당이 계속 압도적으로 이겨요. 아니 그건 약간 독재 국가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데 투표하러 가기도 어렵겠다. 독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아우 저놈밖에 없어 이런 건지 그건 뭐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대통령도 그건 좀 뭐 취재를 해봐야겠네요. 먹고 살만한 뭐가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라야 뭐 좀 표가 나지. 그래도 거기선 제일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닐까? 그래도 그래도 그런 거기도 하지. 타지키스탄 최고 부자 아닐까 대통령이 혹시 제일 좋은 데서 살고. 뭐 그동안 쌓아온 게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혜진 소장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